자, 그럼 이제 이상적인 경우 말고 실제에서의 효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상적인 경우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게 뭐죠? 이 메탈하고 세마이컨덕터하고 퍼미 레벨이 같다고 가정을 했죠. 그게 이상적인 경우였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워크 펑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MS 컨택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휘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플랫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밴드 밴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고려를 시작해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달랐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밴드도 휘고 옥사이드도 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아까 아이디얼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이디얼에서의 색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랫 밴드 에너지를 가해줍니다. 이 밴드를 필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 결국에 이 퍼미 레벨을 여기 양쪽의 퍼미 레벨을 같게 만들어주면 밴드가 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전압을 임의로 가해줘야 되고 그게 플랫 밴드 볼티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까 저희가 0V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그 아이디를 때. 그래서 사실은 0V 기준이 아니라 이 플랫밴드 볼티지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밴드 볼티지 이전보다 작을 때가 어큐뮬레이션, 클 땐 디플리션이고 이 VT보다 VG가 커지게 되면 이때 인머전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그럼 플랫밴드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일단은 이 MS 컨택의 그 워크 펑션 차이에다가 이 차지를 빼주는데 이거 어떤 의미냐 보면은 MS 컨택에서 만약 메탈이 크다면 메탈이 워크 펑션이 크다면 어떻게 되죠? 밴드가 어떻게 빕니까?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위로입니다. 위로. 이런 식으로 힙니다. 어떻게 되든. 그래서 얘를 펴주려면 게이트 쪽에 뭘 가해야 되죠? 게이트 쪽에 여기가 더 메탈이 더 큰 거니까 마이너스를 가해줘야 얘가 올라가겠죠? 그쵸? 마이너스를 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양수인 경우 스파이컨덕터 메탈 맞나요? 메탈 워크 펑션이 더 크면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올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가해줘야 되죠. 메탈이 더 크면 잠시만요. 저희가 해볼까요? 이게 이상하게 되네. 메탈이 더 큰 경우
메탈이 더 큰 경우니까 여기 있다고 치면 B타입이니까 이렇게 있다고 치면 두 개 만나면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위로이죠. 위로입니다. 이거 펴주려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해야 되죠. 플러스가 하면 내려가잖아요. 플러스가 하면 이만큼은 유지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 맞고, 플러스가 해주면 내려가고, 플러스를 가해줘야 되네요. 그쵸? 플러스를 가해줘야 얘가 플랫밴드 에너지가 되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플러스를 가해줘. 그래서 얘가 더 클 때, 워크 펑션 얘가 더 클 때 플러스를 가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얘가 부호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터페이스에 있는 그 차지인데, 얘는 이 QI가 만약에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차지면은 마이너스 차지가 차 있는 만큼 더 플러스를 많이 가해줘야 되니까 양수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좀 헤매는데 죄송합니다. 그 점은. 자, 그래서 플랫밴드 볼티지가 영향을 받는 두 가지는 파이 MS랑 옥사이드 내 차지들이다. 자,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 차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차지는 공정 시간에도 봤듯이 QIT, QF, QOT, QM이 있습니다. 자, 먼저 Fixed Oxide Charge는 인터페이스에 아주 근처에 있는데 얘보다는 근처에 있지 않습니다.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 가까워 있고, 불완전 산화된 이 SI 아톰, 플러스 차지 SI 아톰이 대부분,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전화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 인터페이스와 매우 가까이 있어서, 그러니까 채널이랑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댕글링 본드 가진 불완전한 실리콘이고, 그 다음에 홀이나 일렉트론 둘 다를 캡처할 수 있어서 플러스 차지를 가지기도 하며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V 커브에서 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되게 평행이동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경우에서 약간 디스토션 되면서 나타나면은 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모바일 차지, 모바일 옥사이드 차지는 그 Na 플러스나 K 플러스 같은 애들이고, 얘는 최근에는 덜 중요한다. 옥사이드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애입니다. 얘는 움직일 수 있는 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옥사이드 트랩 차지는 옥사이드 어디에나 존재하고 이 SiO 결합이 깨져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상처를 받았겠죠. 플라즈마 해칭이나 이온 임플란테이션 등으로 이렇게 플라즈마를 이용한 어떤 물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깨져서 발생하고, 얘는 어닐링으로 완화를 가능합니다. 말했다시피 공정 시간에도
얘가 가장 좀 이슈가 되는 애고, 나머지는 좀 해결이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요새는 되게 어닐링으로 하면은 이 옥사이드 인터페이스 차지를 수치를 좀 잘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레시 홀드 볼티지를 다시 구할 건데, 아까는 이 플랫밴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얘를 고려하게 되면은 먼저 플랫밴드 에너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V가 기본적으로 VI 플러스 델타 파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VT는 인버전이 일어날 시점에서의 그거니까 얘를 2파이F로 바꾸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CI분의 Q인데, Q를 여기서 뭘로 지정해 줘야 된다? 최대, 디플리션일 때 이걸로 지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ontrol of Threshold Voltage. 자, 그래서 이 식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Threshold Voltage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 일단 게이트 일렉트로드의 선택, 게이트를 뭘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이 MS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거 선택도 이 요소가 되고 파라미터가 되고, 옥사이드의 두께, 그러면은 CI가 조절되겠죠. 그리고 서페이스 농도를 짙게 한다. 서페이스 농도를 짙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QD가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QD는 뭔데요? 이 세마이컨덕터 쪽에 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페이스 농도를 짙게 하면 얘를 증가시켜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모스펫의 오퍼레이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모스펫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채널이 형성되어 있다는 소리는 VG가 VT 이상이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VG가 VT 이상이고 VD는 VG-VT보다 작을 때 보면, 그러니까 VG-VT 면은 VT보다 인버전이 얼마나 더 일어난 정도, 인버전에서 더 전압을 많이 가해준 거죠. 이거는 그게 VT보다 작다, 그게 VT보다 크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션 필드 이펙트에서도 말했다시피 VD를 걸어주게 되면 이쪽 양단에 걸리기 때문에 이 VG의 의한값을 상쇄를 시키는 거잖아요. 상쇄를 시켜 나갑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VG-T, 그러니까 3V가 되면은 인버전이 일어나는데 4V를 가해줬어요. 4V를 가해줬고, 근데 VT에 1V를 가해주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기는 똑같겠죠? 여기는 0V니까. 근데 여기 0.5V를 가해준 거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전압이 0.5 높다. 그러면 VG랑 비교했을 때 VG가 4니까 여기는 4V 영향을 그대로 받지만 여기는 이 전위가 더 높아진 거니까 상대적으로 3.5만큼 볼테이지를 받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디플리션 리전이 더 늘어나겠죠? 이쪽이 더. 그래서 이 채널이 좁아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션 필드 이펙트에서 또 봤듯이. 그리고 이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핀치오프가 일어나는 시점은 다시 그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VT 이전이 되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VG-VT가 VD인 순간, 이 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두 개가 3V, 3V여서 4V, 3V여서 1V만큼 더 가해진 거잖아요, VT보다. 그래서 인버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VD가 그거를 상쇄시켜 버린다면 다시 디플리션 그 상태로 가게 되겠죠, 이쪽 오른쪽은.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핀치오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VD가 VG-VT일 때 핀치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VD가 더 커져서 VG-VT보다 크게 되면 스트롱 세츄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제 디플리션 리전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디플리션 리전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결국 세츄레이션 되는 거죠, 전류가. JFET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VG가 플랫밴드 볼티지보다 작을 때 어큐뮬레이션이 일어나고, 이 소스 볼티지랑 사이에 있을 때 디플리션이 일어나고, 이 이상부터는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때 VD를 걸어준다고 생각하면 V가 X에 따라서 걸리기 때문에 VD가 VG-VT가 되는 순간 다시 핀치오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 원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MOSFET에서의 아웃풋 캐릭터리스틱 ID 이 전류식을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은 모스펫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여기가 N+고 N+고, 이게 사실은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채널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채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채널이 어쨌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흐르는 전류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할 거냐? 우선 먼저 여기 인버전 차지를 구할 겁니다. 인버전 차지. 1번 인버전 차지에 의해서부터 우리가 I를 구할 거예요. 왜냐면 I는 T분의 Q잖아요. 이걸 가지고 구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Q는 어떻게 구하냐? Q는 뭐였죠? Q는 어떻게 구하죠? 저희가 일단은 인버전 Q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Q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구해야 되냐? 여기 차지가 여기 전체 차지랑 같죠? 그럼 인버전 차지는 여기서 이 디플리션 차지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ci가 여기 d분의 이거였죠? 이거 i였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거를 안 구해준 거였잖아요. 우리가 얘를 ci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다가 넓이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ci 곱하기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이 방향을 z라고 하면 LZ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쵸? LZ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V를 곱해줘야 되는데 V는 여기서 메탈이니까 VG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빼야 되는데 디플리션 이 최대 이거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최대일 때가 언제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V 인버전이었는데 V 인버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리얼 스페이스에 생각을 해보면 이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되지 않을까요? 스레시홀드 볼티지가 될 때 얘가 시작되는 거니까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CILZ에 스레시홀드 볼티지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러면 Q는 CI LZ분의 VG 마이너스 V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X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그건지를 고려를 해보면 왜냐면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다르잖아요. VD니까 다르죠? 확실히 VD가 가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Q는 QX라고 해봅시다. CI LZ에 VG 마이너스 V 이걸 하는데 여기서 V를 이 X에 따른 V의 값을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Vx를 빼주게 되면 지금 여기서 여기를 뺀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뺀 건데 X에 따라서 걸리는 거니까 여기서 Vx를 빼주게 되면은 이 X에 따른 우리가 이 Q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여기서 속도를 볼 겁니다. 속도는 이 전자니까 이거고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n에다가 이거는 뭐죠? d분의 v죠. d분의 v인데 여기서 d가 뭡니까? 여기서 d가 l이고 v는 vx죠. vx 여기서 vx로 나와도 되겠죠? 그래서 dvx로 놓겠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나중에 적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얻어지게 됩니다. 얘는 또 뭐냐 그러면 얘는 속도니까 dx/dt잖아요. dx/dt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dt를 구할 거예요. dt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dt는 un분의 un dvx dx분의
L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T랑 이 DQX라고 할게요. 얘를 가지고 우리가 전류를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해볼까요? DQX가 CILZ VG-VTH-VX였고 DT가 UN dV dx분의 L이었잖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i를 구할 거예요. i는 dq dx죠? dq dt죠?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잠시만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1분의 1 하고 L분의 이거 다 써주면 되겠죠? UN LZ dv dx 나중에 쓸게요. VG-VTH-VX dv dx. 자,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CI가 빠졌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없애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i는 i dx를 ci un z vg-vth-vx dv로 놓을 수 있고 얘를 0부터 L까지 놓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0부터 L까지 놓은 거니까 dv dx는 0부터 vd까지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이 최종적으로 아까 그 식이 이 식이랑 똑같은 거고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건데 linear region에서는 VD를 무시한다. 즉 VG-VT보다 VD가 한참 작을 때는 VD는 무시돼도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항목이 날아가서 이러한 식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saturation region에서는 그때의 VD가 VG-VT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saturation 된 뒤로는 JPET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VG가 컨덕턴스를 결정한다. 즉 ID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였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과 이제 아프 커브와 트랜스퍼 커브를 보겠습니다. 먼저 트랜스퍼 캐릭터리스틱은 ID랑 VG의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VG가 쭉쭉쭉쭉 커지다가 VT가 됐을 때 이제 인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ID가 쫙 흐르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특정 VD에서 IDVG 그래프이다. 그러니까 V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걸 VG를 늘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스위칭이 정확히 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바로 스위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탁 켜져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얘를 로그를 취해서 로그 텀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스위칭이 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크면 좋다. 그리고 스윙은 이 subthreshold 스윙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울기의 역수를 스윙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이 기울기가 크면 좋으니까 스윙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파라미터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웃풋 커브를 보겠습니다. 아웃풋 커브를 보면은 우리가 JFET 일드랑 똑같아요. JFET 일드랑 똑같고, 이 VT랑 ID가 있어요. 그러면은 VG에 따라서, 물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채널이 형성이 안 됐을 테고, VG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된다면은 이렇게 가다가 핀치오프가 될 때부터는 세츄레이션 되는 전류가,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우리가 배운 엠모스펫의 경우에서는 얘가 VG가 만약에 0이었 VG가 커질수록 늦게 VG가 커질수록 늦게 이게 세츄레이션이 되니까 얘가 VG가 큰 값이겠네요. 예를 들어 VG는 4V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워볼 게 인핸스먼트 모드와 디플리션 모드. 인핸스먼트 모드는 노멀리 오프 소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꺼져 있단 말입니다. 평소에 꺼져 있고 바이어스를 가해서 인버전 레이어를 형성시켜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인핸스먼트 모드고, 디플리션 모드는 채널을 이게 VG가 0일 때 형성을 시켜놔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바이어스를 가해서 디플리션 시켜서 전류를 못 흐르게 한다. 네, 이게 디플리션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디플리션으로 가게 해서 이 채널을 없애서 끄는 개념이 디플리션 모드고, 얘는 켜야 되는 모드고, 그러니까 얘는 평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켜져 있고 얘는 꺼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고, 이제 또 제가 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이 정도가 좀 자세하게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혹시 모스펫이나 뭐 D램,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그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더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구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을 치면 되게 개인 블로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꼭 이 전 과정을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이해해 가시면서 이해해 보는 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반도체 소자 공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